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강하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제 주변에 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꼭 시장을 접할 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 이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제법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선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증시 토크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받게 되는 질문, 경제 상황이 엉망인데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달라. 예, 그러한 전화를 지인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기 상황 보면 정말 심각하죠. 예,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딱 끊기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이제 방과후 수업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교들이 개학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득 자체가 지금 중단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취미로 수영을 했잖아요. 아주 한참 재미를 들으려고 했는데 지난 2월부터 해서 수영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영 강사님 어떻게 지내시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상가 경영하시는 제 주변 지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가 보면 1층도 장사가 안 돼서 난리고 2층, 3층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 보면 주인 자체가 아예 안 보여서 정말 심각하다. 문을 걸어 잠글 곳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경기 상황인 게 실감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 급감은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경기가 겨울처럼 추운데 이상한데 왜 증시는 폭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난 3월에 폭락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경기 상황이면은 고꾸라져 가지고 전저점까지 이미 내려가 있어야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도 생각 외로 반등한 후에 그 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예상 외에 지금 그러한 시장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근본적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이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시장이 경기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경기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주가지수를 1년 전 대비로 해가지고 표시한 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증시가 폭락한 후에 대략 한 거의 1년 지나서 경기가 뒤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폭락한 후에 경기가 나빠졌고 증시가 폭등한 후에야 경기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경기 선행지수 한참 공부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아예 교과서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증시가 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 정도로 길지는 않고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을 보더라도 증시가 하락한 후에 경기가 뒤이어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20년 1월까지 작도된 도표니까 3월에 이제 폭락이 있었잖아요.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경기가
대략 지표상으로 2, 3개월 정도 후에 후행해서 이번에 워낙 날카롭게 하락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 3개월 정도 경기 지표가 후행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경기에 3개월 내지 6개월 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선행지수의 중요한 변수로 주가지수가 꼭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TV만 틀면 정말 요즘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 계속 쏟아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지금 그 팬데믹 관련한 뉴스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시가 오히려 선방하고 있고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은 흘러다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경기보다도 먼저 빨리빨리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가 먼저 폭락하게 되죠. 자, 그 후에 증시가 먼저 반응을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증시가 먼저 폭락한 후에 실물 경기에서 돈이 없어지니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유동성이 확대되고 난 후에는 그 넘쳐나는 돈이 먼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증시를 끌어올린 후에 그리고 실물 경기에 이렇게 확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단행하면서 엄청난 돈풀기를 하고 있고, 예전 같으면 이게 금융정책만으로 그칠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들이 직접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부들이 재정정책을 강하게 펼치면서 유동성이 이중으로 폭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유동성 어디로 갈까요?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유동성 측면 외에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요, 올해 들어서 개인의 투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시로 기울었습니다. 유동성 폭발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글로벌 재정 정책이나 글로벌 금융 정책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개인 투자자 자금이 한국에서는 증시로 기울고 있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개인 투자 자금 순증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자, 이 값은 고객 예탁금과 개인 순매매의 누적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올해에만 45조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4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발생하면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수직으로 서 있는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생각. 아니, 국민들이 어려워서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는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계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또 가계소득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계 통계를 뭐 이야기해 드리는 것보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맞아 하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번 팬데믹 사태 전에 이전만 하더라도 매 명절 때마다 어땠습니까? 자, 해외 출국자 수 사상 최대라는 기록이 매년 반복이 됐죠. 엄청난 기록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퀘스천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광풍 당시 작년 재작년 사람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어디서 돈이 났는지 부동산 사려고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영끌 대출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끌 대출은 영끌 대출이고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돈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들, 한 사람은 주택을 매입했다면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각한 분들, 그분들은 돈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 상상하게 되면요, 시중에 부동자금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자금들이 작년까지는 부동산에 있다가 이제서야 증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은 작게는 1000조 원에서 많게는 15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부동산으로만 향했죠. 매우 일방적이었고 주식시장에서 쭉 돈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해서 그 자금의 물길이 증시로 기울었어요. 자, 만약에 작년처럼 부동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일방적으로 쏠려 있고 증시에서는 자금이 계속 유출되거나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자, 지금 현재 증시 체력은 매우 약했을 겁니다. 자, 급락 후 반등이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또 급락하는 흐름이 만약에 작년과 같은 유동성 상황이었으면 증시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자금이 증시로 컴백을 했고, 여기에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숨고르기는 마치고 이제 돈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 자, 그러면 그 유동성들이 넘쳐나면서 우리나라로 매수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컴백한 후에는 어떤 장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세를 한국 증시에서 보였는데, 자, 외국인까지 컴백하게 되면 어떤 자금 흐름이, 어떤 증시 반응이 나타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답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상 속으로만 맡기겠습니다. 자, 참고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요, 증시가 폭락하고 후에 경기가 뒤쫓아서 이제 추락을 했죠. 자, 그런데 증시가 2010년, 2011년 반등하면서 2000포인트를 육박하던, 넘어가던 그 시기에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도 암울했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마 좀 흥미진진하게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이란 기능도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관심, 종 모양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내일은 아니군요. 내일은 총선이 있어서 쉬는 날, 모레 목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